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형이 중학교 1학년 5살 차이라서 이제 집에 있는데 이제 형이 깔아놓은 음란물을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해서 형이 뭐라고? 형이 깔아놓은 음란물을 그러니까 야동이에요, 야동. 야동이 뭐요? 야한 동영상을 그러니까 야한 동영상을 야한 동영상을 네, 다운 받아서 다운 이게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컴퓨터를 뒤지다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생인데도 이제 그때부터 공부도 안 됐고요. 그다음 막 여자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막 많이 나고 막 그래서 상담도 막 조금씩은 받아 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고쳐지지도 않고요. 절제를 하고 싶은데 절제도 잘 안 되고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5학년 때? 2학년 때요. 2학년 때 그걸 봤다고?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보고도 그게 탁 필이 꽂힐 만큼 좋았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왜 그걸 끊겠어? 안 되지. 그때는 봐도 아무렇지도 않던 것도 지금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텐데 그때 진짜 조숙했다. 그때 그걸 보니까 좋더나 그렇게. 네. 괜찮아. 그 나이에 그런 거 보고 싶은 건 정상이야. 근데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자주 본다 이거야? 보는 건 아닌데 이제 욕구가 강한 욕구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지금 19이요. 19살 때는 한참 그럴 때다 막 괜찮다. 그걸 어떻게 해? 몸이 그런 거를 정상이니까 뭐 괜찮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만약에 여자 종아리를 만지고 싶다 하는 그 자체의 욕구는 정상인데 네. 근데 상대편은 남이 내 종아리를 허가도 없이 만지면 기분 나쁘겠나 안 나쁘겠나? 나빠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상대편 허락 없이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을 때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지. 네. 내가 아무리 욕심이 나도 돈 안 주고 남 물건을 가져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자유가 있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괜찮아. 그런데 그 자유에 어떤 한계가 있어. 요걸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뭐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어. 내가 자유롭게 살 권리는 있는데 그 권리가 지나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한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도 돼. 근데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그런데 첫째, 그것이 한계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남을 해치면 안 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친구들하고 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도 누구를 죽이거나 때리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아무리 욕심이 나도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면 안 된다. 세 번째, 아무리 이런 사랑하는 마음 또는 성적 충동이 일어나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면 안 된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내용이 뭐예요? 내 발 아프다 발 좀 만져줘 했는데 발 만졌다고 성추행이라 그러나? 아니지. 네.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때리거나 물건 훔치는 것보다 하는 사람은 죄가 덜 될 것 같은데 당하는 사람은 더 괴로워. 물건 잃은 거 버린 것보다도 한 대 맞는 것보다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뺨때기 한 대 맞아가 얼굴이 뻘거지는 거는 통증으로 굉장히 아프잖아, 그지? 그런데 여자가 어떤 남자가 자기 가슴을 만진 건 아무 상처도 없어. 그래도 피해 의식이 어느 게 더 오래 남는나 뭐 누가 내 가슴을 허라도 없이 만졌을 때 더 피해가 오래 남는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거를 무시했는데 처벌을 조금 했는데 요즘은 이제 피해자의 그 피해 정도를 따져. 내가 얼마나 피해를 줬느냐를 안 따지고 상대가 얼마나 입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처벌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짝 만졌다 이럴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피해 준 게 있나 없나? 없잖아. 근데 상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그럼 누구 말로 이거를 피해를 정할 거냐? 옛날에는 가해자 갖고 객관적으로 이걸 따져가 정했어. 뭐 찢어진 것도 아니고 뭐 부은 것도 아니고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성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걸 갖고 처벌하기 때문에 폭행보다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폭행을 해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고막이 터지거나 하는 것보다도 성추행죄가 뭐하다 훨씬 형량이 높아.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피해 입은 사람의 괴로움 정도를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겠어? 네. 그래서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허가 없이. 그다음에 허가 있게 했다. 자기도 좋다던데요. 만져라던데요. 이래도 미성년자는 안 돼. 내 말 알겠어? 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 내 가슴 만져봐 이러고 만져봤다고 해도 그거는 법에 걸려.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이란 거는 자기의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뭐가 있다? 보호자가 있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이거 안 돼. 네 번째. 말로, 이건 행동을 하는 거. 말로라도 남을 해치거나 남을 손해 끼치거나 남을 괴롭히면 안 돼. 즉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욕설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구가하더라도 이거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에게 그 피해가 되돌아와. 오늘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폭력이라는 게 네 가지 아니야, 그지? 누구 때리고 물건 뺏고 성추행하고 욕설하고 이거 아니야, 그지? 이건 안 되는. 그러면 왜 이 학교 폭력이 이렇게 난무하느냐? 그거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인간의 길, 인간이 되려면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인간 윤리를 안 가르쳤어 그래. 그저 공부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성적인 욕망이 있다. 그거는 18살짜리 남자가 욕망이 있는 거는 뭐다? 신체가 건강하게 자랐다 하는 증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이것도 정상적이야.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고3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지금 어떡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여성을 갖다 만지고 싶다고 만지면 아까 무슨 범위에 들어간다? 성추행범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제를 해야 돼. 아까처럼 화가 엄청나게 날 때는 때려주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나 행위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배가 고플 때는 훔쳐라서도 먹고 싶지만 그래도 참아야 돼. 그런 것좀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것의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욕망이 제어돼야 된다. 어렵다 하더라도 왜?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엄청난 과보가 따라. 그럼 남은 여자친구 종아리 한번 만져보고 감옥 가서 3년 살아라고 뭐 어느 거 할래? 그래도 한번 만져보고 3년 살래?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그건 절제가 돼야 할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네 고민은 어릴 때 봤던 그게 이 각인 뇌리에 찢겨가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어떠니 자꾸 떠오른단 말이야. 그걸 안 봤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어릴 때 그게 찢긴 게 이제 이게 크면서 더 심해지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첫째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자기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따른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심하다 싶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때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자꾸 참지 말고 운동장에 가서 뭐 한다? 운동장을 3바퀴 돈다든지 108배 절을 다 빨리 천천히 말고, 천천히 하면 머릿속이 더 떠오르니까 아주 빨리 막 땀이 막 나도록 한다든지,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 그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증폭이 돼. 생각을 바꿔가지고 막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하다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이게 무의식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정신과하고 상담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그 치료를 좀 받는 게 필요해. 상담한다 정도면 치료까지는 아직은 안 받아도 되겠어.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커서 이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이렇게 이런 게 생각이 깊어지면 이제 나이가 커서 이제 연애를 할 때도 막상 내 눈앞에 있는 성인 여자한테는 표현도 못하고 행동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고 자꾸 멀리서 훔쳐보는 버릇이 생겨. 그 다음에 뭐 팬티라든지 이런 걸 수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건드린다든지. 근데 이것은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이게 성인 여자에게는 오히려 말을 못 꺼내고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즘은 특히 이제 성추행이 처벌이 높지만은 어린애 성추행하면 처벌이 더 높나 10배로 더 높아. 그래서 그런 이제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 이게 호르몬 분비의 과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기가 아무리 절제하려도 안 될 수가 있어. 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해서 그 호르몬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도를 하고, 그래도 잘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부끄러워하면 안 돼. 오늘같이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자기 나이에 그 신체 구조에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이제 화를 앞으로 자초할 위험이 있다. 알았죠? 네. 아이고, 어려운 얘기 꺼냈어. 잘했어. 박수 쳐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제가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이고요. 네. 제가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제 중독됐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이랑, 네.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야한 동영상에 네. 이제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네.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접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도 그걸 많이 접하고, 그게 하나의 게 동질감이 형성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너무 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점차 사라지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갔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점점 빠져들고, 이제 하루라도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20대 초반 때는 이제 서울 올라와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과 떨어지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은 억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억제를 하는 척이지 완전히 그걸 끊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청년, 그다음에 일 잘하는 청년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상 까놓고 제 스스로 저를 느꼈을 때는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한 살, 두 살씩 계속 먹어가면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은 좋은 직장을 제대로 들어가고 좋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저를 아직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자식이라고 챙겨주시는 부모님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은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가 되기는 했는데 스님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중독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뿌리까지 뽑아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실천 노력을 통해서 그 중독을 당하기 이전의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서 스님께 조언을 듣고 싶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됐다. 마약 없이는 도저히 못 산다. 완전히 마누라도 팔아가지고 마약을 사야 될 정도로 중독이 됐다. 근데 그 인간도 치료는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안 하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럼 안 하면 그 사람이 그 중독된 데서 만약 더 이상 마약을 안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 그 반작용, 그 고통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안 한다고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지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결국은 자 마약 중독자로 전락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지만은 그것을 극복해서 정상인으로 돌아오느냐? 이것은 이제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노름 알죠? 옛날에 화투 치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노름 중독이든, 그것이 마약 중독이든, 그것이 섹스 중독이든, 그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게임 중독이든, 이 심리 현상, 이 뇌에 중독되는 현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물이 투여되면 그것이 이 뇌에 가서 어떤 영향을 줘서 여기에 기분 좋음을 만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어떤 걸 했을 때도 동일한 뇌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처음부터 이런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형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소멸되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은 치유가 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치유가 쉽지는 않다. 어릴 때 형성된 것일수록 치유가 어렵다. 예를 들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떤 시작해가 중독이 들었다 하면 그만 그는 중학교 때 애보다 고등학교 때 애보다 치유가 더 어렵다. 즉 중독의 강도가 더 세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리 속에 무의식 속에 더 심층의식 속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택할 거야. 치유는 될 수 있는데 치유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치유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든지 어렵지만은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치유를 하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독은 이런 중독만 있는 게 아니고 커피도 중독이 있고 알코올도 중독이 있고 아시겠어요?
이 우리의 어떤 이게 중독은 이제 조금 더 보편하면 뭐라고 한다? 습관성이라 그래. 아시겠습니까? 습관, 이것도 습관성에 들어가는 거야. 습관성이 약간 도에 지나치면 거기 뭐라고 한다? 중독성이라 그래. 근데 이걸 불교 용어로는 뭐란다? 까르마라 그래. 뭐라고요? 까르마, 인도말로 까르마. 번역하면 업식이라 그래. 업식. 야, 그다 네 업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업식이라 그래. 쉬운 말로 하면 습관이야, 습관. 모든 습관은 자기 통제가 됩니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말은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것이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통제는 안 돼요. 맘먹는다고 통제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가 좀 하기 어려워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리, 강제로 자기가 아무리 날떠도,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도 병원에 입원시키고 마약 중독도 입원시키고 이런 이유가 그 어떤 걸 안 하려고 할 때 그 반작용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있어요. 작심삼일 들어봤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려면 3일은 되는데 4일째부터 안 된다. 그게 반작용에 못 이긴다 이런 얘기. 담배도 하루 이틀은 끊어지는데 더 이상 몸이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막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보면 막 초조해지고 뭐해진다. 불안해지고 막 심하면 잠이 안 오고 나중에는 막 목이 마르고 막 이런 일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고 만약에 내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면 게임을 지금부터 딱 멈춰야 돼. 그럼 막 그런 심리 현상이고 육체적 변화가 일어나도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만약에 아까 뭐라고 한다? 야동이라 그랬나? 야동도 보고 싶은 거 보는데 중독이 되면 늘 저녁만 되면 혼자 있으면 일단 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담배 끊듯이 딱 끊어야 돼. 무조건 안 해야 돼. 그럼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3일 안 하면 막 나중에는 미칠 것 같아. 그래도 안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어때요? 서서히 이게 이제 중독성이, 습관성이 빠지면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자기가 그럴 때마다 보지 말고 밖에 나가든지 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담배 끊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담배 피우는 거는 그 건강 해치는 것만 생각하지 도덕적인 뭐라나 이 죄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런 지금 말하는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이 섹스 비디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자꾸 자기 무의식 세계에서 도덕적인 뭐다? 죄책감까지 들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자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괜히 죄스러워가. 그 여자가 뭐 내가 그런 줄 모르는데도 쳐다 못 보고 자꾸 이래 사람을 봐도 사람을 안 보이고 자꾸 이제 딴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오히려 이런 거 많이 보는 사람은 남녀 관계에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나중에 커도 고립이 되고 그래 되니까 이제 더욱더 그 야동에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훔쳐보는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변태라고 하는 이제 질병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게 중독이 되면 부부 결혼해가 부부 생활을 해도 이거를 못 끊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해 보면 부부 결혼한 사람이 이걸 못 끊어 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한 남편이 계속 딴 여자 벌거벗은 사진만 맨날 혼자서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쁘겠죠. 사실은 뭐 딴 여자하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놔놔도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 또 그게 막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부부 파탄이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젊은 세대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이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에까지도 지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뭐 따로 하고 있는 생활 활동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복귀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다른 취미 생활을 해서 이런 그 중독된 기질을 좀 어느 정도 제일 좋기는 이제 도저히 자기 스스로 이제 딱 오늘부터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끊으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누가 대신 안 해주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든다면 우리 저기 정토에 100일 출가로 들어오면 돼요. 그럼 100일은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없어. 벌 수 있는 시설도 안 됐고, 그리고 벌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0일쯤 이게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 지나버리면 이 보고 싶은 동력이 어때요? 좀 수그러들겠죠, 그죠? 그래도 복귀하면 이튿날 딱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는 참기가 그냥 보다는 훨씬 쉬워요. 안 그러면 저기 인도나 무슨 몽골이나 이런 누긴이나 이런데 여행을 무전 여행을 어때요? 자원봉사를 가서 컴퓨터 안 되는데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데 요즘은 막 어느 꼴짜기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설악산 꼭대기 있는 복량 같은 데 가도 컴퓨터만 가지든 노트북만 가져가든 뭐 스마트폰만 가져가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건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100일 출가 같은 데 이런 데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부적으로 격리가 좀 돼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같은 혼자서 통제가 안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격리해서 그거 막 발동, 그거 막 발작을 할 때 그걸 강제로 넘겨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훨씬 이게 저항력이 약해져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지. 그런 게임을 하고 싶다. 이건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를 들면 빠찡코 같은 데 가가지고 아틀랜타나 뭐 저런 데 가가지고 라스베가스 나간다 자꾸 하면 누구나 다 습관이 듭니까, 안 됩니까? 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비정상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약을 하면 마약 중독이 되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 중독이 되고 술을 먹으면 술 중독이 되고 야한 동네에 살면 거기 중독이 되고 옛날에 무협지도 중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연속공도 중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계속 TV 켜놓고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에 뭐 요즘은 케이블 TV 같은 거 틀어놓고 막 5편씩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거 한 6개월 실제계가 하고 나면 그다음 처밖에 안 나옵니다. 직장도 안 나가고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면 뭐든지 중독성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약은 자기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그다음에 담배도 건강을 해치고 술은 자기도 해치지만 남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제재가 심하죠. 게임 중독은 당장은 남에게는 피해는 안 줘요. 자기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이제 야동 같은 거는 이제 자기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놔요. 그래서 성추행범들은 기본적으로 야동 보는 사람하고 야동에 중독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성추행할 확률이 5배, 10배 더 높아요. 자기는 잠재적으로 그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범죄 그런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망치는 것. 그런 거는 좀 중독성을, 습관성을 좀 바꾸는 게 좋죠. 근데 인간이 게임을 하고 싶고 인간이 그런 걸 보고 싶은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습관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먹고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들면 해친다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타인을. 그러니까 지금 중독성이 정도 들었다.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못 견딘다면 그건 완전 중독성이에요. 심리가 불안해지고 막 안절부절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막 몸에 이상이 오는 것 같다면 그건 100% 중독성. 그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 알았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이래요.
살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바람 필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고, 애 낳았는데 애들이 저렇게 헤맬 줄 생각한 부모도 없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일이 안 생기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여기 지금 이 상태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행복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이거 정리 못하면 내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결혼 생활의 불행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큰 불행을 겪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 선에서 이제는 좀 끊어줘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어렵지만 과감하게 넘어가 줘야 된다. 남이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런 일하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근데 자기가 되면 또 잘 되나 안 되나? 안 돼서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어요? 밖에 100만 원의 대군을 이기는 사람보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더 큰 영웅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바른 길과,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맨 마지막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불방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두 번째 꾸준히 너무 빨리 결론을 내지 말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담배를 끊겠다 하면 딱 끊고 죽을 것 같아도 안 피우고 버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